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재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 담당입니다. 이호식 지도 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 담당입니다. 김현정 축산방역 담당입니다. 김혁수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김정화 동물보호 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특화 상품 개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마을 단위 특화 상품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에는 고구마 장목반에서는 고구마순, 이목리 한농가에서는 새싹보리, 하도문 일농가에서는 콩나물, 대포동 일농가에서는 가시없는 엄나무, 하도문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칼라 대추방울 토마토, 속초 가수연구회 외 14농가에서는 외성체리 등 총 6품목을 재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구마 장목반에서 고구마순, 은골 일농가에서는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 대포동 일농가에서는 샤인머스켓과 블랙 사파이어라는 포도, 하동은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칼라 대추방울 토마토, 하동문 일농가에서는 유색딸기 등 총 4품목을 재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외성체리, 2021년 금년도에는 유색 토마토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022년 이후에는 아열대 작물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마을별 품목 소량 생산 체계로 신규 마을 특화 품목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속초 지역 전체를 특화시킬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내계동 16농가에 5,454만 4천 원의 사업비를 들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내계동 17농가에 5,795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쌀 재배단지 현황 및 지원 내역, 생산량 및 처분 내역입니다. 생산단지 현황입니다. 2020년 친환경쌀 재배단지는 5개 마을 26농가에 92필지 23만 1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21년 친환경쌀 재배단지는 5개 마을 26농가에 89필지 22만 3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유기질 비료의 육정에 대해서 6천만 82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유기질 비료의 2종에 대해 3,400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쌀 재배단지 생산량 및 처분 내역은 2020년도에 90톤을 생산해서 전량 90톤 전량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2020년도에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 및 저장 가공 기반 구축도를 지원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은 연간 4억 3,600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말까지 1억 900만 원어치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속초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매장을 현재 5평에서 10평으로 냉장 쇼케이스 2대를 추가해서 4대로 운영을 하고 현재 56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로컬푸드 농가를 100농가로 참여 농가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지원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방역대책 상황실 및 임시 거점 소독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00년 작년까지 상황실을 7개월 운영을 하였고 임시 거점 소독시설을 작년 12월 2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상하반기 일제 접종 사항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한우 233두, 염소 110두 등 총 343두 접종을 하였고 하반기에 한우 216두, 염소 70두 등 286두를 접종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한우 220두, 염소 77두 등 총 297두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공동방재단 축산농가 방역지원 사항입니다. 한우, 염소 및 가금농가 25농가에 대해 연 24회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견병 백신 접종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마을 순회를 하여서 개를 222마리, 그 다음에 동물병원에서 2205마리 등 총 2427마리를 접종하였고 금년에는 마을 순회에서 167두,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167두를 접종을 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대응 지원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상시 신고 체계 유지 및 농가 방역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질병 예방 백신 및 약품을 수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홍 대표 모델 육성 사업별 지원 내역, 선정 기준 및 방법, 선정 탈락 내역 및 사유입니다. 2020년도 지원 내역입니다. 강서농가는 1농가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농가 1,428만 5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강서농가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농가, 그 다음에 인근 농가 파급 및 벤치마킹,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 여건 조성 농가,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021년 강서농 영양 강화 교육 이수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까지 기간 중 선정 탈락 농가는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총 농로 및 농수로 32건에 5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태풍 피해 복구 15건에 2억 4,800만 원 등 총 합계 47건에 8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농로 및 농수로 14건에 2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3페이지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1년 금년에는 상도문 절골 일원 농로 및 농수로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실적 및 시설 정비 내역입니다. 운영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 4월 30일 현재 개 170두, 고양이 2두 등 총 172두를 보호 중에 있습니다. 시설 정비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유기동물 보호소 본관 견사 노후 펜스 철거 및 설치 공사 등 3,311만 8천 원을 들여서 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별 동물 등록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지원 실적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과 노동경감,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고령농가 벼 육모 지원사업 등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 추진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2일 속초시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농업인 수당을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438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 대상이 434명, 부적격이 4명이었습니다. 적격자 434명에 대해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강원 상품권으로 농가당 70만 원을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모르고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한 추가 신청 접수를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까지 적격 심사를 하고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누락된 분들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문지구 대구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역 및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노후된 시설물, 농로민 농수로 정비 한 3,000m 정도를 2022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이수탁 계약 협약 체결을 3월 31일 이전에 완료하였고 도문지구 대구의 경지정리 사업 실시 설계를 9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서부터 12월까지 도문지구 대구의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처분 의무 통지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 결과 및 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작업 활력화, 농기계 농가 공급 내역도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의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또 한창 이제 농촌에서는 사실은 급한 상황들이 조금 이제 많아지긴 했죠. 예,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이 여러 가지 부분들 하간에 지원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학교 이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가족 지원과 사업으로 아이들 그 유치원 이런 상황들에 이제 지원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조달을 해주셨어요. 이 상황들이.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법인이 이제 해체가 됐잖아요. 네. 정확하게 이제 법적으로 해체를 했는지 아니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운영을 못하고 계신지 못하고 계신 중단된 상황인 거는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유아나 이제 그 학교의 상황들의 친환경 농산물들이 조달이 돼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대체할 지역 농업인 단체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고민이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학교라든가 이제 급식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하는데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급식센터를 이제 뭐 의원도 아시겠지만은
친환경 급식센터를 설립하려고 이제 양양하고 네, 급식지원센터 그게 진짜 바람이었죠. 네.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틀어지는 바람에 네. 지금 잠시 보류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속초 농협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쪽 지금 그 조합을 만든 민간인들 쪽에서 네. 이걸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네. 이제 포기하지는 않고 이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포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농협에서도 이제 들어서서 자부담을 해서 이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게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여기 이제 당초에 이 급식센터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네. 아직까지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제 소규모 학교 쪽에 이 농산물들을 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아침마다 이제 배달을 해주시고 막 이랬던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예. 일들이고 예. 그리고 양양과 그 추진했던 저희의 급식지원센터 그 상황은 뭐 또 다른 사안들 뭐 떡밥제 기타 등등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들의 지역 간의 갈등들 때문에 지금 이제 예. 전혀 풀어가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법인회 한번 이제 대표님과 통화를 해봤더니 결국은 본인들로서는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가 좀 힘들고 로컬푸드 사업단이 대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로컬푸드 사업단이 조금씩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참여 농가들이 좀 늘어나고 확대를 있기 하고 때문에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 상황들을 좀 고민해가지고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냥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가족지원과 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그때 담당자가 동동 이제 구르더라고요. 예. 예, 그 상황이 이제 갑자기 끊기게 되고 대안이 없고 이러니까 한번 같이 좀 논의를 해주십시오. 예, 소장님께서 근데 그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에 네. 이제 그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대주기 위해서는 우리 속초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제 좀 태부족이 네. 있는 상태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근 그 고성이나 양양 쪽에 농산물을 같이 이렇게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양양에서는 지금 이제 이거를 거의 이제 못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라면은 이제 급식센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이 정 못한다라고 하면 농협 네. 쪽에서 네. 농협은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합이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만약에 이제 하게끔 한다라고 하면 농민들은 그저 농사만 열심히 지어서 뭐 판로 걱정도 없이 그쵸, 그쵸. 바로 그게 제일 좋은 사실은 그렇죠. 영농 네. 사업이 되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농사만 짓고 나머지 판로는 개척해 그렇죠. 주시고. 출하만 해주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무를 갖다가 넣으면은 그것도 다 씻는 거부터 뭐 조리까지 가공까지 해서 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급식센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상태만 되면 상당히 좋겠는데 이건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아직까지 손을 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하여간에 그 저희의 이제 관심과 또 논의의 틀들 예. 급식지원센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당장 학교 친환경 농산물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수급이 되고 있는지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번 소장님께서 예. 좀 관심 있게 정책적으로 좀 알아봐 주시고 또 지원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네. 지금 도내 반려동물이 한 10만 마리고 전국으로도 지금 뭐 이런 말들 이제 자꾸 또 만들어내지더라고 뭐 펫코노미? 예. 펫코노미가 이제 급성장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도내 10가구당 한 마리가 이제 10가구당 한 가구당 한 가구에 반려동물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업체 저희 지금 속초만 하더라도 이 관련한 동물병원이 갑자기 몇 개가 상당히 대규모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알게 모르게 이 산업들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반려동물 놀이터 이제 뭐 영랑호 그 상황에 예. 소형견과 대형견 상황을 좀 구분해 주셔서 예. 사실은 굉장히 서로 간에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힘의 겨루기라든가 서로 견주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예. 이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지역적으로 사실은 한 곳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죠. 지금 인구가 많은 쪽이 노악 조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이제 그쪽대로 이 상황이지만 속초시의 인구가 지금 젊은 인구들이나 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치우쳐 있는 저쪽 조양동의 상황들로 본다면 이게 하나 정도는 좀 더 모색돼야 되지는 않겠는가. 글쎄, 이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이제 영랑호의 대형견 그 반려견 놀이터 중에서 이제 한 당초 70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를 좀 추가를 해서 네. 대형견을 저기 놀이터를 이제 안쪽으로 하고 소형견을 바깥쪽으로 내면서 이제 그걸 하면서 그런 생각도 이제 했는데 다만 일단 그쪽은 환경이 그나마 이제 좋아졌죠. 네. 뭐 야자 매트도 깔아놓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네. 비가 오고 하면 뭐 질퍽되는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이제 옆으로 대형견 가는 데는 야자 매트를 이제 깔았고요. 그게 다만 조금 전에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그나마 되는데 이제 이쪽 그 조양동 이쪽으로 조양동 대포동 이쪽으로 이제 그런 게 없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게 이 네. 속초시 전체에서 반려견 놀이터 하나 그 장소를 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렇죠. 되게. 예.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저쪽 편으로 되어 있는 조양동의 상황들이 대규모 이제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예. 공동주택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상황들이고 이게 이제 저희의 지금 환경의 변화예요. 예. 이런 환경의 변화, 이 상황들을 이제 어떻게 따라가 줄 것인가 결국 삶의 질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어떤 생활 변화에서의 행복감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좀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여튼 한번 좀 그런 부분은 네.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초시 전체에서 이제 한 군데 이제만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었는데 힘들었었죠. 네.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욕구 충족해주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도관광재단 같은 경우도 커다란 부분이 이제 반려동물 여행시장 뭐 개척하겠다, 뭐 반려견 관광지도 댕댕여지도를 데이터베이스 하겠다 이럴 정도로 지금 관광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네. 뭔가 시민을 위해서 내지는 뭐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변화된 정책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과 관련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영농조합이 여의치가 않고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조달의 애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반려동물 펫코노미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로 인해서 지금 속초에 반려동물이 몇 두나 지금 등록이 돼 있죠? 172도 아까 말씀드린 게 한 170도 정도 있습니다. 170두요? 172도요. 아니, 저기 반려동물 말씀하시는 반려견. 반려견요. 예. 그거는 저기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 전체로 지금 전체 아니, 등록된 지금 데가 있고 등록 안 된 것들이 있어서 등록된 것들은 지금 현황이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몇 페이지죠?
총 반려동물이 등록된 게 6,945두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지고 있는 거는. 몇 대요? 5천, 6,945두요. 네. 재작년인가 8,000도로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 내장형이 예. 3,345두고 예, 외장형이 1,521두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6,945두입니다. 한 7,000도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려견 놀이터가 좀 부족하다. 특히나 이제 남부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고 예. 그에 따른 반려견 숫자도 남부권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놀이터가 좀 조성이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지 문제 때문에 참 애로가 많다라는 말씀을 예. 좀 주셨습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장님, 예. 또 수고해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질의하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 현황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자면 물의 종류가 지표수하고 지하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표수들은 우리가 이제 강이나 하천 뭐 이런 저수지 같은 걸로 이렇게 관리가 돼요. 이렇게 시야로 그냥 관리가 되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불이 투수계층을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띠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그 띠에서 우리는 관정을 파가지고 이제 지하수를 쓰고 있죠. 음용으로 하든 이제 뭐 공업용으로 쓰든 농업용으로 쓰든 지표수 같이 그렇게 딱 이렇게 섹터를 정해서 있는 게 아니고 지하수는 띠를 이루고 넓게 펴져 있기 때문에 침출공 하나에 오염이 되면 밑에 지하수가 거의 오염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폐공을 할 때 예. 지하수 여기 보면 미사용공 폐공 유도를 한다 그러셨고 그 다음에 폐공을 할 때 폐공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폐공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지표수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뭐 저수지라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밑에 그 투수계층을 통해서 지하로 돼 있는 거는 띠가 아주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공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그 공을 만들 때 지하수를 사용하려고 할 때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자료를 네. 요구했던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참 많아요. 1282개 하고 그 다음에 폐공이 419전인데 이제 뭐 관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사용을 안 하는 거는 폐공을 좀 유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공할 때는 예. 시설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식용곤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식용곤충이 요즘 좀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붐이 일다시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를 봤는데 우리가 그 이렇게 건강식으로 사람이 먹기도 하지만 이게 반려동물의 이렇게 건강식 그 다음에 양서류 곤충들의 먹이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속초도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교류와 교육 이런 게 있나요? 이 저기 그 식용곤충에 대해서 지도 교육을 한다든지 뭐 현재 이제 저희 속초에는 이제 한 3개 농가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군데인가요? 이제 꿈틀농원하고 9988 군뱅이하고 이름찬 곤충나라하고 3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금 이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 3군데 정도가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사실상 이게 이제 지도 교육이 가능하나요? 이런 거? 근데 지도 교육을 하기는 예. 사실상 좀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지역이 좀 넓은 농촌 지역이면은 그게 좀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상 이제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예. 이게 뭐 전염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육성하는데 재배하는데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거를 우리가 뒤에서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면서 육성하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도 뭐 정보 교환도 안 되고 답답한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 말씀이 이제 그겁니다. 이제 군단이나 이런 상당히 넓은 농촌 지역이면은 어느 구석에 들어가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우리 속초 지역 같은 도시 지역인데 면적이 좁고 이런데 사람들이 왕래가 상당히 많은 데에서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떤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할 때는 차단시키거나 방역시킬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자체에 나서서 육성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다. 일단 말씀입니다. 이제 속초시 같은 경우가 저희 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군데 있다는 거죠, 예, 예. 소장님. 예, 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기동물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반려견이 1,500만 시대가 지금 1,500만이 넘는다 그래요. 반려동물들이. 그런데 반려동물들이 1,5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유기동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좀 지역도 좁고 동물보호센터도 좀 좁아서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분양도 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전히 우리 자료에 보면 한 170, 150인가요? 한 170마리 정도 되죠? 예, 170도.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파보라는 병과 심장 사상충이라는 것들이 있죠. 또 그거보다도 가보니까 이렇게 닭고기를 가져와서 심장 사상충 약을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먹이더라고요. 근데 심장 사상충이 한 번 걸리면 전염병식으로 막 넘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파보도 역시 마찬가지. 파보 같은 거는 이제 모기한테 이렇게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유기동물 보호 협회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와서 아주 좀 해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털깎기를 했는데 이 털이 양털 같이 나와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화면을 키우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시간상으로는 9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으니까 한 마리를 관리하는데 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거의 한 7, 80%는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햇빛 차단기랑 뭐 해서 협회에서 아주 와서 많이들 도와줘서 이제는 뭔가 제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유기동물에 관해서는 이제 분양에만 좀 힘쓰면 좀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나와서 같이 도와주신 우리 김정화 팀장님, 대장님하고 또 우리 소장님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는 점점 더 생길 겁니다. 전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하겠다고 협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 중간중간도 데리고 나가서라도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이 유기동물 털을 깎이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이 보건 뭐 이런 쪽에 이게 참 좀 그렇더라고요. 떡지떡지 져가지고 그 바리깡을 대도 잘 나가지도 않고 나는 이분들 참 대단하다고 봐요. 그거를 꼭 껴안고 그냥 털 깎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옛날보다는 정리가 많이 됐고 이제 관심도 가지고 있고 유기동물 보호센터 우리 도사견들은 뒤에다가 조그만 공간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예,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13일 날 이제 우리 부의장께서도 거기 나왔다 가셨지만은 예. 그 유기동물 보호협회에서 한 6명 정도가 나오셔서 하루 종일 대단하더라고 예, 이분들 아주. 이렇게 유기견 털깎기를 한 35명, 5마리 정도 털깎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심장 사상충 약 먹이기를 양먹이기를 아까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해주셔서 상당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평상시에도 예. 뭐 사료를 이제 뭐 50호씩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평상시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이죠? 아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애들 목욕도 좀 시키는 시설도 좀 있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부탁은 인원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건의를 드립니다, 소장님. 이번에 그 저기 저 추경에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 이제 그 한 명 더 채용하는 걸로 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이제 감액 추경을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장담을 못 하겠는데 일단은 이제 추경에 한 1,800 정도를 이제 계상을 해서 이제 났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 170마리를 똥하고 밥 주는데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거는 좀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방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하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하수가 이제 농수 관정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죠? 근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폐공도 하나요? 직접 사업을? 그걸 이제 사용을 안 하면은 폐공을 시켜야 되는 농업기술센터 직접 하나요? 예, 예. 이제 지하수 그 오염 문제 때문에 폐공 방법에 따라서 지하수가 이제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염이 되면은 그 농수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식용곤충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식용곤충 그 사업을 좀 육성을 시키자 그러는데 도심 지역에서는 적정치가 않다 이런 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유기동물 반려견 1,500만 시대 우리 유기동물 보호소의 인원을 좀 증원을 시키고 이제 방역 문제도 좀 철저히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원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우리 농민들을 풍요하게 만드는 농업기술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씨앗을 또 개량종으로 연구를 해서 또 보급을 해야 하고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이번에 이제 장마가 이제 다가오죠. 예. 이제 그런데 뭐 한 10억 들여서 이제 한 47건다가 한 5, 60건을 했는데 아직 이제 향후 계획으로 3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7월 준공 예정이 2건이 있어요. 이걸 좀 앞당겨서 예. 태풍이 오기 전에 예. 미연에 예방 차원으로 이게 이제 농번기 때를 이제 피해서 이제 하느라고 이제 조금 이제 덜 된 거는 예. 농번기를 피해서 하느라고 이제 그런 건데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 갑니다. 예. 네네. 예. 그렇죠. 예.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 여성 농업인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예. 이제 사업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예. 이제 500만 원이에요. 뭘 해주신 거예요? 이제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25페이지네요. 자료. 예. 네. 여성 농업인 그 환경 개선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요. 사업인데 예, 예, 자부담이 100만 원이나 돼요. 500만 원에서. 예. 예, 예. 네. 뭘 해주신 거죠? 잠깐만요. 그 이제 2020년도에는 네. 그 햇빛 가리개 하고 장화 등 8종 세트를 95명한테 이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네. 이제 2021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이제 노동 경감 지원 사업으로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네. 했고 아직 예. 사업은 완료가 안 예, 된 예. 상태죠? 예, 예. 네. 더 추가했어요. 109명으로 95명에서. 예, 예. 네. 네. 아무튼
그 고생하시는 여성 농업인들이 쾌적하게 일상을 살아가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학생 승마 체험 예. 저희가 이제 그걸 하고 있죠. 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 그 이제 주로 이제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체험에 이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제 재활이나 생활승마는 100%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어디로 우리는 이제 영남원 하랑도 마을이 승마가 있는데 예. 다 수용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승마장이 이제 여기 화랑 승마장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오션 호스 음. 하고 이제 그다음에 한국 재활 승마 교육 센터하고 이렇게 이제 한 3군데 정도 됩니다. 세 저희가 군데요? 이용하는 데가 예. 관내에 있는 거는 관내 있는 거는 우리 화랑 승마장이고 네. 예. 그다음에 고성에 그다음에 고성에 오션 호스가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재활 승마 교육 센터를 이제 이용하는 데가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그 하랑도 체험 거기는 이제 전통 마상무예라는 거가 있죠. 예, 예. 네네. 그거는 여기하고 접목시키면 안 되나요? 이제 거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가는 게 이제 교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원정초교, 청봉초등학교, 청해학교는 거기를 하고 네. 그 이제 교동초등학교는 이제 오션 호스를 가서 이제 체험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학교별로 자기네 학교에서 이제 가서 하고 싶은 데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아무튼 이제 그 하랑도 체험이 이제 저기 마상무예가 예, 다 수용하지 못한 점은 좀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예, 예. 우리 속초시에서 그래도 체험장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예. 되도록이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제 예. 저희도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예. 우리 그 농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모든 그 학생들을 흡입할 수 있도록 우리 인근에 있는 하랑도 체험마을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좀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권장을 하면 좋은데 요즘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분산. 그렇게 지금 권장을 지금 못하는 상태에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좀 코로나19가 좀 완화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이제 그 예. 하랑도 지금 저기 화재 때문에 예. 그 많은 이제 시설이 예. 이제 그 망가졌는데 지금은 예. 이제 좀 복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복구하고 예.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28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농 작업을 활력화하는 농기계인데 이거는 임대가 아니고 구입입니까? 소형 농기계를 이제 구입을 해서 공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50%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50% 네네. 보조 50% 자부담 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예. 원하는 농민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50% 자부담해서 농기계를 저희가 이제 부담해 드리는 거죠. 예, 예. 네. 다 충족하진 않죠. 이 금액으로.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이제 큰 거는 못 하고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9종의 73대 정도를 이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제 관리기라든가 농산물 건조기, 벽시 파종기, 그다음에 비료 살포기, 뭐 동력 분모기, 약재 살포기, 뭐 이런 이게 이제 소형 농기계를 말 그대로 소형 농기계입니다. 네. 이걸 이제 50% 보조를 해주고 50% 자부담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다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나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충족이 됩니다. 하는 충족이 예, 되고 예, 있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환경개선 사업으로 2020년도에 햇빛 가리개, 장화 등에 대한 이제 구입 지원이 있었고, 2021년도에는 노동 경감 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이제 정해서 하시려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학생 승마 체험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속초 소재 화랑도 승마장이 있지만은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오션 호스로 이제 좀 많이 가고, 재활 승마장은 저기 있죠, 저기 북쪽에 거리가 그 위치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치가 저기 가보질 있을 않아서. 겁니다. 저기 예, 어디입니까? 민통선 안에 명파. 예. 명파에 있어요. 그래서 명파는 거의 이용을 못하고 오션 호스라고 여기 용천 있는 데랑 화랑 승마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화랑 승마장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화랑 승마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예, 알겠습니다. 농작업 활력화, 농기계 농가고급 관련돼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나중에 돌아가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저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회의 자료보다는 제가 이제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 회의 때마다 이제 몇 번 얘기하던 건이 있었는데 이제 8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곳은 속초 중심가이면서 각종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농업기술센터라 하면 농업인들이 누구나 손쉽게 경운기도 타고 트랙터도 타고 편하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위치가 이곳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동우대학교 후문 쪽에 구 농산물 품질관리원인가요? 그쪽에 이전 시도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안 중에 하나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속초에는 그래도 단위 농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양과 고성에는 이제 몇 개의 단위 농협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속초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속초 농협에서 이제 부지를 확보해서 속초 농협에 필요한 시설도 갖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함께 이전해서 농업인들이 보다 손쉽게 양쪽 기관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이 있었어요, 농협에.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잠잠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농협조합장님께도 만나면 이제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라도 보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드릴 말씀이 요거로만 마칠게요. 예, 알겠습니다. 조합장님 한번 만나보시면 저번에 하시던 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속초시에 이제 한 4% 정도 되는 우리 농업인들께서 코로나로 이제 많이 힘드신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께서 우리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위치가 너무 도심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시는 농민들의 많은 애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위치에 대한 이전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속초 농협이 부지를 확보를 하고 속초 농협 일부 시설과 함께 농업기술센터를 그 농협에서 확보한 부지로 이전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좀 이용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속초 농협과 함께 검토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길 의원님.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고생에 고맙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할 때 그 토양에 비닐을 덮어주는 그 멀칭
인해서 이제 많은 폐비닐이 발생이 되고 있죠. 지금도. 예. 그 소장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이번에 그 농업 폐기물 관련해서 이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고 앞으로도 이제 농촌 환경이 살아야 농민이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김명길 의원님께서 적극 신경 써주셔서 우리 이제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별도로 그 장소가 마련이 돼서 농민들이 상당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업무를 저희가 농어촌 폐비닐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네. 환경 위생과로 넘어가면서 그때 김명길 의원님 이제 들어서서 그걸 해주시는 바람에 그게 아주 너무 깔끔 아주 잘 아주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장소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부지 내에 마련되게끔 우리 김명길 의원님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리고 해서 적극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우리 부서장님과 네.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이 농촌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건의사항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계장님도 배석해 주셨는데 우리 양봉협회 관련돼서 좀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협회가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협회에 좀 지금 문제가 있나요? 네. 내부적인 문제인가요? 이제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양봉 관련해서 예산이 이제 8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제 소초강 화분, 소초강, 네. 그다음에 벌통 지원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종류로 해서 이제 한 2천만 원씩 8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39 이제 농가가 되죠. 그게. 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이 8천만 원이 다 이제 n분의 1로 자기가 써야 될 돈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원 가입돼 있는 양봉 농가에 가입돼 있으면 같이 그 양봉 협회를 해서 네.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받으면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알력이 생겨가지고 양봉 협회에서 빠져나와서 네. 반론을 자꾸 제기하는 거죠. 네네. 왜 양봉 협회에만 보조금을 주고 나한테는 네네. 왜 안 주느냐? 네네. 8천만 원을 뭐 39명으로 나누면 네네. 나한테 얼마가 체려와야 되는 나를 그렇죠. 얼마 보조를 줘야 되는데 왜 나를 안 주느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불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네. 한 5-6명이 빠져나왔어요. 네네. 그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양봉협회가 이게 단합이 안 되고 자꾸 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소장님께 이제 건의 말씀 드리는 건 소장님과 지금 여기 부서 담당 우리 계장님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큰 틀에 보면 동료 의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대군이 한 450군 정도로 하시는 분은 이제 대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230군 정도 이제 한도를 정해서 이렇게 그 협회 측에서는 이제 하시려고 했는데 이분들 이제 꽃을 따라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시면서 이 양봉업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대군들은 230군까지만 신청을 하고 신청 한도가 없으면 이제 안 받고 그때 협회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었는데요. 4개 보조사업 품목 이제 22명이 이제 협회 회원이 신청하는 게 한 1,100만 원 정도 된다면 비회원 4-5명이 신청하는 금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유리병도 지금 택배 파손 위험이 있어서 받아주질 않아서 페트병으로 지금 이제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회원 입장에서는 유리병을 또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이제 충돌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협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소장님도 협회 측하고 대화를 해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협의를 하셔서 협회의 의견이 대표적인 의견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좀 절차적인 문제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계속 충돌이 생기시기 때문에 소장님도 많이 힘드시죠? 그 이제 먼저 번에 한번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네네. 우리 담당 계장님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양봉 농가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소장 네네. 주관으로 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회의하는 걸로 이제 전체 문서를 보내서 좀 모여라 했더니
모이질 않습니다. 이 네. 빠져나간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오질 않아서 간담회를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네, 네. 오면은 이제 제가 저렇게 하려고 그랬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은 보조금 자체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는 게 네, 이제 네. 보조금인데 네. 이 협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 개개인을 다 뭐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을 개개인별로 다 보조금을 줘서 네. 그 사람 개개인별로 다 정산을 받고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네, 네. 뒤에서만 자꾸 불만 제기하고 네. 뭐 다른 쪽에다 자꾸 민원 제기하고 네, 뭐 그걸 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오라 그래도. 지금 제가 그래서 소장님 말씀을 예. 들어보니까 소장님도 예. 지금 저와 똑같은 예. 생각으로 지금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 협회를 패싱하고 우리가 보조금 신청하는 부분 이런 예, 부분 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회와 그 센터가 유기적으로 좀 그 협조체가 유지가 되려면 이게 정상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예.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일단 뭐 소장님께서 누구보다 현명하게 또 업무 처리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농기계와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는 예산을 넉넉하지 못하지만 계속 그 농민들을 위한 예산들을 이제 많이 편성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에도 소형 농기계 이제 구입이 네. 50대 50으로 네. 하고 9종에 73대 이제 구입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그 이제 많은 목소리들을 듣는 것 중에 하나 전업농들 예, 예. 전업농들 1000평 이상을 지어도 지금 뭐 제대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드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전업농과 이제 소형 농업을 하시는 그 농업인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업농들이 이제 농기계 구입을 할 때 좀 시에서 좀 그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전업농들 입장에서는 소형농 이제 500평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이 500평 이상부터 나가는 거죠. 보조금이 아니고 수당 농업인 수당이 500평, 예, 농업인 그렇죠? 수당이 500평, 500평 이상인 분들에게 이제 나오는 이하는 대상이 안 되잖아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그렇죠. 됐고 500평 이상 경영을 하고 네, 직전 연도 작년 12월 말 기준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일단 이제 300평 정도 이상 좀 짓는 분들도 농업인으로 또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이 소형 농기계 그러니까 이제 전업농들의 그 건의사항은 그런 겁니다. 전업농들 1000평 이상 짓는 그 농업으로 평생을 살아왔으신 분들이 농기계 구입 자금과 관련돼서 좀 지원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고 그 갓 시작한 이제 소형농들에게는 좀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때 임대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소형농과 이제 그 우리 1000평 이상 짓는 그 전업농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혜택이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한 좀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거는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농업인 수당도 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먼저 이제 의원들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전에 저희가 이제 300평 이상을 지면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고 네네. 그 300평 이상 지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속초시 같은 경우는 그를 500평 이상 짓는 사람이 한해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나머지 우리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438명 정도만 신청을 한 거죠. 나머지는 못 받는 거죠. 안 되는 그래서 거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도에도 이제 신청을 건의를 했고 300평 이상을 네. 해서 다 좀 받을 수 있게 좀 해줘라.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뭐 건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회신은 없었는데 네네. 근데 그렇듯이 그런 계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라고 뭐 딱 정해져 있는 이 부분이 없어서 그렇죠. 전업농이고 뭐 소농이고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자체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그렇습니다. 부분이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전업농과 이제 소농업인들과 관련된 예, 예. 이 괴리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지금 현명하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소장님, 예. 저 그리고 의회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사진 하나만 좀, 김혁수 회장님 그때 현장에 나갔다 오셨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 관할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소장님도 현장을 보셨는데 여기가 이제 농로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설악산로 그때 태풍 피해 때 이 도로변, 이 상도문 쪽이거든요. 설악산 쪽에서 내려오면서 이 그 농로가 막혀서 여길 좀 뚫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도 걸어가면서 같이 보셨는데 여기 아직 준설이 안 됐다고 해요. 설악산 이제 도문교를 지나서 상도문 방면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게. 저기 이제 팔각정에서 그렇습니다. 내려오는데 그 네네. 이 말씀하시는 도로변이에요. 이 밭을 지나서. 저희 준설을 다 했습니다. 준설이 지금 했는데 오늘 그 어르신 한 분이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준설이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준설을 다 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확인도 했고 그랬는데 네네. 전에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또 나가서 그렇죠. 확인을 했고 다 오늘 또 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연락이 오셨으니까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 한번 네, 해주십시오. 네. 자,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민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봉협회 내부 갈등 때문에 지금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 했는데 이제 잠깐 좀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양봉협회에서는 이걸 저희가 더 예산을 더 받아야 되는데 네, 일부러 이제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민원 제기 자꾸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500만 원 저기 보조 요청을 할 거를 예,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좀 줄여서 했는데 예. 개인 빠져나간 사람들이 양보협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요청인 건 왜 다 지원을 해줬느냐 예, 예, 이제 이런 불만이거든요. 예. 하여튼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예.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농업인수당과 관련돼서도 지금 좀 전에 우리 직전에 해양수산과에서도 어업인수당 관련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어업인수당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중에 이제 수당이 나가는데 단서가 붙었어요. 선박 소유자. 그러니까 선원들이 못 받는 거죠. 그 농민들도 300평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에 500평 이상 경작을 하는 자. 이게 아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 집행부와 더불어서 의회도 한번 그런 건의를 한번 다시 한번 준비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소작농이라든지 영세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좀 계속해서 펼쳐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지리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수행 마지막 오늘 또 순서인데 장시간 동안 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속초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정책으로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